장 대표가 오세훈 시장이랑 손 딱 잡고 만세하는 사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없을 거라고 보세요?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요. 네. 박형준 후보 개소식에 장동혁 대표가 출연해서 거의 주인공 행세를 한 거.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윤어게인 당권파의 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왔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 바보가 아닌 거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처음부터 독자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잡는 게 쉽지만 않을 거다. 오늘부터 저기 진짜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됐어요. 오늘 자정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 2주 정도죠? 2주. 정청래 대표랑 장동혁 대표 자정 0시 땡 하고, 정청래 대표는 장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랑,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했어요. 역시 이제 수도권인데, 서울 경기인데 역시 수도권이 승부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6개 광역시도지사 중에서 네.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위에서부터 그 북에서부터 아래로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서울시장 선거, 네. 대구시장 선거, 그다음에 부울경, 부울경. 이 5군데가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어때요? 결국은 지금 장동혁 대표도 일단은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권으로 가서 양양자 후보 손을 딱 잡아줬어요. 서울이 어쨌든 승부처라고 좀 보는 거예요, 서울 경기가?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도권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는 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 줄투표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시의원, 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까지도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긴 하지만 네. 그러나 양양자 후보가 얼마만큼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줄투표 성향의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직접적인 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좀 전에 이제 신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영남권은 정말 이제 완전히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거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 바뀌. 완전 네, 바뀌. 완전 바뀌.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영남 지역은 그 우파 보수 그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도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훨씬 더 국민의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22대 총선 때도 보면 여론조사상으로는 박빙이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8개 선거구 중에 결국은 전재수를 빼고 17개 선거구를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압도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그 부산 북가 빼고 17개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 김경수 지사가 그때 20%대 이기고 있었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한 10% 내외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표가 여론조사하고는 다른 게 영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은 이미 사실은 거의 다 따라붙거나 이미 국민의힘 후보가 저는 앞서고 있다고 보고,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박빙이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수원도 수원이지만 또 대전에서 네. 공식적으로 출발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대전도 굉장히 이장우 후보가 지금 이제 많이 지금 따라붙고 지금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는 정말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이라고 하는데 신 의원님 보시기에 장 대표가 결국 오세훈 시장이랑 손 딱 잡고 만세하는 사진 지방선거 끝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오세훈 후보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제까지 오세훈 후보의 어떤 언행으로 봐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에 여론조사 추이만 보면은 네. 거의 근접했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본인 박형준 후보 개소식에 장동혁 대표가 출연해서 그 거의 주인공 행세를 한 거. 네. 장동혁 대표가 박형준 씨 선거 캠프 가서 본인이 주인공이 돼. 네, 주인공 행세를 했죠, 사실상. 그리고 또 부산 북갑의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네. 그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이른바 윤어게인 당권파의 분들이 그냥 거의 빠짐없이 왔어요. 네. 또 박형준 시장 후보가 또 거길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네. 보는 사람마다 뭐 각자 원인 찾는 건 다른데 다른데 네. 예,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원인이 된 게 아니냐.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바보가 아닌 거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지금 사실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여론조사상으로 차이가 뭐 그 벌어졌다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고 거의 박빙으로 붙어 있는 여론조사도 있고 아직까지도 좀 차이가 나는 좀 여론조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재수 후보와 사실은 부울경 중에서도 가장 좀 막판까지도 어려운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가 될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뭐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네. 또 HM 이전이라든지 남대로 부산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빡빡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보좌관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도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어떤 선거 운동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작됐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틀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그럼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 오 후보랑 장 대표랑 손 잡는 그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처음부터 본인이 독자적으로 하겠다, 네. 독자 선대위를 꾸리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손잡는 게 쉽지만 않을 거다. 그러나 쉽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지금 장동 대표가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선대위 회의라든지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정은호 후보를 공격하고 당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삼성역 GTS-A 관련된 부분에 허위사실 공표로 민주당이나 정은호 후보나 MBC를 고발하고 있는 등등해서 네. 청면 사격은 어마어마하게 할 후방 거다. 지원, 후방 사격, 예, 후방 그렇게 사격하는. 그렇게 될 거로 보입니다. 총알바지는 안 되더라도 후방 지원을 해주는 이게 두 대표가 나란히 충청으로 갔어요. 네. 어쨌든 서울 경기 찍고 충청으로 갔단 말이에요. 역시 중원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승부처 5군데 네. 가 지금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데니까 거기를 누가 가져가는가 네. 그게 이제 승부처라고 했는데 충청권에 대해서는 좀 열세라고 이제까지 봐왔는데요. 우리 지금 홍 의원님께서는 뭐 거기도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충청권이 간단치가 않아 보여요. 국민의 입장에서 예. 이유는 그 더군다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 지역구가 충청남도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 대표 그 값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 좀 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뭐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건 없어요. 이게 어때요? 장 대표가 어쨌든 충청권으로 갔는데 자기 고향 간 거잖아요. 이게 향후에 당권 경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딱 일단 기반 잡아놓으려고 하는 걸로 좀 해석해도 되나요? 글쎄 그런 것보다도 좀 전에 신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충청권이 뭐 보통 선거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중원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워낙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사실은 충청권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지역이 확실하게 달라진 지역이 4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대전하고 대전. 충북이 네. 지금 확실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대전에 내려간 것 같고 네. 재밌는 것은 충북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많이 신용한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도 맞아요, 했고, 맞아요. 예, 네. 뭐 그런 등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북도 예상외로 지금 이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거기는 왜 좁혀지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충청도 분들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실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정당 지지율, 정당의 어떤 이미지가 네. 좀 낮았었는데 특히 최근에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어떤 이슈 국가적인 어떤 이슈도 그렇고 네.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잘 아신 것처럼 뭐 그 해수부 이전이다 등등등 그런 어떤 이슈가 세종 특히 대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현역의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 현역이 네. 지금 이장우 시장이 나름대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네. 했기 때문에 네. 뭐 충북의 김영환 지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저는 막판 뒷심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요거 아까도 말씀드린 공소 취소 특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뭐 겸공 매불쇼 나와서 쉬운 선거 하나 없다. 몸을 한껏 좀 낮췄어요 일단.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여저 분위기를 민주당도 좀 심상치 않게 바라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1번 주제 어부질이냐 실력이냐 요거를 이제 좀 좁혀볼 건데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게 정청래 여당의 실책이에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잘해서 장동혁이나 야당이 잘해서인지 이걸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그 민주당이 자충수를 둔 거죠. 그러니까 조작 기소 그 특검 네. 사실 공소 취소를 최종 목표로 하는 그거를 띄웠잖아요.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반발이 크니까 지방선거 후로 하겠다고 이제 일부 후퇴는 했지만 본 마음은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술에 취하면 그냥 반나절 자고 일어나면 깨는데 네. 권력에 취하면 약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에 취해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자해 행위가 없었다면은 네. 대통령 되기도 힘들었을 텐데 네. 근데 권력을 잡고 뭐 지지율도 오르고 코스피도 좋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자신이 잘해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이 자신을 다 우러러보는 줄 알고 네. 그런 그 권력 중독 이게 중독 현상 중에 가장 그 고치기 힘든 게 권력 중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중증이구나. 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공화국이에요. 네. 이재명 1인을 위한 왕국이 아닙니다. 네. 그런 짓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그나마 여기까지 좀 격차가 좁혀진 거죠. 이게 이제 복합적일 거예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실 만한 포인트가 좀 있으세요, 홍의원님?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국민의힘이 대체로 잘 못하고 있죠. 대체로 잘 못하고 잘 못하고 있죠. 네. 일단은 뭐 어떤 당 관리도 그렇고 공천 시스템도 네. 사실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초반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나아진 것은 일단 민주당의 연속적인 헛발질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이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 후보들보다도 네. 능력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도덕. 예, 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도덕적인 면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갑질에 지금 전재수, 김용남, 또 성문재, 정원호, 또 김상우, 또 단기 계약으로 어떤 단기 있던 철새, 조국 우상호 또 이광재 등등등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오고 있고 또 능력 면에서도 보면 뭐 GRDP를 공 하나를 더 붙이는 또 하정우라든지 또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는 충남이 2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순위에서 GRDP 기준으로 13위로 기본적인 어떤 팩트를 혼동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 그리고 토론에도 계속해서 기피하고 있는 이런 어떤 능력 면에서도 부족한 그런 후보들에 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물론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훨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서 결국은 각 지역의 어떤 주민들, 시민들, 유권자들한테 네. 좀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먹히고 있다. 예,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댓글도 보면 오세훈 후보 지지자신가 봐요. 장동혁 손잡는 순간 오세훈 폭망입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북가 6월에 6번 무소속 한동훈 이깁니다. 이런 한동훈 후보 지지자 부지신 것 같은데 응원도 남겨주시고. 자, 선거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근데 결국 지지율이 아무리 좁아져도 네. 크로스가 안 나면 이건 그냥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골든 크로스 전망 어떻게 보세요? 골든 크로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든 뭐 부산 북가 포함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격전지 좀 평가해 주시면. 격전지는 지금 아까 얘기한 고기 중에 네. 서울, 대구, 부울경 중에 네.
이게 ARS 조사가 있고 전화 면접 조사인데 이제 뭐 전화 면접 조사를 더 이제 신뢰를 하죠. 네.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데는 아직 없어요. 아직 없고. 예, 뭐 이제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뭐 대구 같은 데라든가 뭐 일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리고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어제 그 채널 A가 저녁에 발표한 거 보면은 다시 벌어지거든요. 네. 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또는 보수 후보들의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발표된 채널 A 그거 보면은 리서치. 북갑의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오차범위 내 1.8% 오차범위 내 차이지만 네. 처음으로 1등하는 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네. 같은 조사에서 네. 박형준 후보는 전재수 후보에게 오차범위 한참 벗어난 14.5%로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네. 자,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한동훈은 뒤집었는데 왜 박형준은 격차가 더 벌어지는가? 네. 그러니까 이 선거 전략의 그 문제를 짚어봐야 됩니다. 해석해 그러니까 주세요. 좀 자세하게. 그게 뭐냐면 네. 박형준 후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륜을 못 해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의 기본적인 득표 전략은 윤 어게인부터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도 오케이, 네. 한동훈 지지자까지 한동훈도 오케이, 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자신이 품으면은 그게 될 수 있다라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선거 전략이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그 물과 기름인데, 그게 어떻게 이제 양쪽 다 그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점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단체장, 그러니까 재보궐 빼고 단체장으로 봤을 때 골든 크로스 전망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원래부터 이기고 있던 경북, 네.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 네. 울산, 네. 경남은 확실히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상으로 이미 어떤 여론조사는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네. 그런데 부산시장 선거는 아직까지는 박형준 후보가 쫓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골든크로스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 지역 서울, 강원, 충북, 대전 역시 골든크로스 발생 바로 직전인데 이게 뚫고 올라갈지 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지혜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박형준 후보의 어떤 입장이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렇다. 글쎄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산시가 이렇게 다른 부울경에 비해서 한 것은 어쨌든 전재수 후보가 해수부 장관 때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HM 이런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네. 경제가 사실은 지방선거 특히 비수도권 선거에서는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산 시민들이 전재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막판까지 이제 치고받느냐 하는 게 승패가 결정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네. 우리 그 홍석천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 따라잡은 것 같아요. 다 따라잡고 지금 그 보통 이제 지방선거는 광역시도지사 지금 네. 16개잖아요. 네. 그럼 8대 8이면 비기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뭐 8대 8 내지는 그 이상도 나올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근데 선거에 격언이 있습니다. 그 고개 드는 순간 망한다고. 고개 들지 마라. 그게 격언이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그럼 우리 업앤다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으로 남은 시간 지선 재보궐 국민의힘 지지율 우상향 우하향 자 선택을 해주시는데 내려가면 요거 올라가면 이거 드시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 업이냐 다운이냐를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홍 의원부터 네. 업이다. 간단하게 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여론조사는 잘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보다도 추세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추세는 분명히 각 지역별로 우상향이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뭐 그게 ARS든 뭐 전화 면접이든 우상향이 분명합니다. 네. 한번 추세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네. 물론 앞으로 이제 선거 기간 동안 또 등락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우상향에 있던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보합도 가능합니다. 저는 보합일 것 같아요. 보합. 그리고 이거는 선거는 이제 딱 그 2주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잘하는가 이 게임보다는 네.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이제까지 보여줄 만한 자기 그 메뉴랄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역량이나 이런 것들. 예, 다 나온 거고 뭐 비장의 한 수 같은 걸 누가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실수를 덜 하는가 게임이에요.